다음 중 FT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T도 혹은 FTA라고도 하죠. 자, FTA에 의한 재해설의 연구 순서를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FT를 간소화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정상사상과 기본사상과의 관계는 논리 게이트를 통해 이용해서 도해하도록 하겠고, 3번 FT를 작성하려면 먼저 분석 대상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보도록 하면 FT 작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사상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정의한다고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정상사상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했을 때 정량적인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실수 중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 및 단계를 생략하여 발생하는 오류는 무엇이냐면, 자, 일반적으로 생략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오미션이라는 뜻이 바로 생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미션 에러는 생략 오류, 부작위 오류라고 해서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커미션 에러는 무엇이냐면 실행 오류가 되겠습니다. 실행 오류이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으로 생기는 오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시퀀셜 에러는 순서와 관련된 오류가 되겠죠. 순서.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의 순서 착오로 인한 오류, 그 다음에 타이밍 에러는 무엇이냐면 시간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생략했을 경우 발생하는 것은 오미션 에러, 정답 1번이 되겠죠.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스템의 신뢰도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렬로 연결됐을 경우와 병렬로 연결됐을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 직렬일 경우에는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룹을 A그룹, B그룹, C그룹이라고 봤을 때, 자,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직렬은 그대로 곱해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신뢰도 R은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A가 특수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에 대한 상황을 보도록 하면 병렬일 경우에는 그대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곱해주면 되냐면 1-0.7, 1-0.7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BC는 직렬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식을 다시 세워보도록 하면 A는 1-0.7, 1-0.7, 그 다음에 B는 0.8, C는 0.8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582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실기시험까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상시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했네요. 자, 첫 번째,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 이에 해당이 되겠고, 두 번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이루어지는 작업. 그 다음 3번을 보도록 하면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 이상의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이라고 했는데, 자, 이때는 5회가 아니라 10회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도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장치와 이에 대응하는 조종장치 간의 위치 또는 배열이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인간공학적 설계 원리와 가장 관계가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위치와 배열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간 양립성이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념 양립성, 그 다음에 운동 양립성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개념 양립성이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인간이 가지는 개념적 현상의 양립성 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운동 양립성은 표시장치나 조종장치 등에 대한 양립성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념 양립성은 뭘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정수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기. 자, 일반적으로 파란색을 표현했을 때는 찬물을 표현하게 되겠고, 빨간색을 표현할 때는
뜨거운 물을 표현하게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개념적 양립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운동 양립성은 우리가 핸들, 자동차 핸들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로 틀었을 경우에는 우회전, 좌로 틀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좌회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답이었던 공간 양립성을 생각해 볼 때는, 자, 그래서 인덕션 같은 것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인덕션을 봤을 때, 자, 일반적으로 3구짜리 인덕션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버튼이 표현되어 있겠고, 인덕션 혹은 가스레인지 화구를 이런 식으로 보면 안에 있는 버튼을 돌릴 때 각각의 위치에 맞게 버튼이 위치해 있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개념과 운동, 공간에 대한 것을 외워주시면 되겠죠.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조곡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욕조곡선을 생각해보면, 자, 대략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초기 고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이 우발 고장, 그 다음 마지막이 마모 고장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고장은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도록 하면 마모 고장의 기간이 먼저 나와 있네요. 자, 마모 고장의 경우에는 점점점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감소형이 되는 경우는 바로 초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디버깅 기간은 마모 고장이 일어난다 했는데, 자, 디버깅 기간은 마모가 아니라 초기 고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3번, 부식 또는 산화로 인하여 초기 고장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부식 또는 산화에 대한 것들은 바로 초기가 아니라 마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보기는 4번, 우발 고장 기간은 고장률이 비교적 낮고 일정한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고장이 발생해도 기계가 추후 보수될 때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페일 오퍼레이셔널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페일 패시브와 페일 액티브가 있는데, 페일 패시브는 무엇이냐 하면 부품의 고장 시 기계 장치는 바로 정지되는 것이 바로 페일 패시브. 그 다음에 페일 액티브는 무엇이냐 하면, 페일 액티브는 부품의 고장 시 기계 장치는 경보를 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운전한 다음에 정지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 보기를 같이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5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시각적 표시장치보다 청각적 표시장치의 사용이 바람직한 경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원이 복잡한 경우에는 귀로 들었을 경우 금방 잊어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 표시장치가 좀 더 유리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보기는 시각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원이 재창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원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소리가 좀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청각적 표시장치의 사용이 바람직한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직무상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시각적인 표시장치를 두어 눈으로 계속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볼 수 있겠죠. 5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의 수명주기 중 PHA 기법이 최초로 사용되는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상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PHA 기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구상 단계, 예비 위험 분석이라고 해서 최초 단계 분석 방법으로 정성적인 분석 방법이다 라는 거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에서 사용되는 사상 기호 중 결함 사상을 나타내는 기호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있는 사상은 무슨 사상이 되냐면 통상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바로 결함 사상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3번은 기본 사상,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은 생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보기에 대한 것도 같이 정리를 해서 외워주면 되겠죠.